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세계적 신경과학 권위자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공수해온 정체불명의 풀을 매일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풀이 미국에서는 끈적거리고 미끌거리는 식감 탓에 심지어 독초로 오인되는 경우까지 있었던 식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동료 학자들은 과학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그의 연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내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이 풀을 복용하던 어머니의 증상이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의 연구팀이 발표한 임상 결과는 전 세계 의학계조차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는 이 풀에 대한 연구 논문을 기적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세계 최고 의학학술지 표지에 등재시켰고 CNN과 BBC는 이 사건을 연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피 대상이라며 외면받던 풀이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전 세계적 품귀 현상이 되어버린 상황. 그렇다면 이 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며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기에 미국을 이렇게 발칵 뒤집은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이자 알츠하이머 질환 연구에 몸담고 있는 제임스 코너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온 분야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최근 개발에 참여한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 연구 결과로 언론의 주목을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제 연구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느껴졌지요. 제 연구가 드디어 알츠하이머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찬사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취해 있던 바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 어머니께서 집 근처 공원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배회하고 계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지만 증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세계적인 알츠하이머 전문가라고 자부해왔는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제 어머니의 고통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어머니께 최고 수준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최신 알츠하이머 약물도 당연히 처방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어머니의 상태는 좀처럼 눈에 띄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큰 기대를 걸었던 약물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서 전문가로서의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물의 전부란 말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추가 정밀 검사 예약은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다른 저명한 뇌신경학 전문가와의 협진 일정을 잡는 것조차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절차들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애를 태우곤 하죠. 세계적인 의학자라는 제 명성도 이런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새로 투여하기 시작한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고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현대 서양의학이 자랑하는 최첨단 치료법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평생 쌓아올린 의학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기 시작했죠.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이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것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밤늦도록 연구실에 홀로 남아 수백 편의 관련 논문들을 미친 듯이 뒤적였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뾰족한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연구실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평온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제가 잠시 서재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사이 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멎는 듯했죠. 저는 황급히 어머니의 이름을 외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는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바로 옆집 앞마당의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셨어요. 옆집에 사는 젊은 한국인 부부가 어머니 곁에 다정하게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어머니의 말씀에 차분히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코너 박사님, 잠시 나오셨다가 길이 조금 헷갈리셨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잠시 모시고 있었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부부 중 남편으로 보이는 박지훈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안심시키려는 듯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김민지 씨는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괜찮으시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며 사려 깊은 대응에 저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불안에 떨고 계실 줄 알았던 어머니의 표정이 의외로 평온해 보이는 것도 김민지 씨와 박지훈 씨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옆집 부부의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김민지 씨는 한국에서 한의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인 박지훈 씨는 저와 같은 신경과학 분야 연구원으로 마침 안식년을 맞아 보스턴의 유명 연구소에 방문 연구원으로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의학과 신경과학,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지난번 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고 싶어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도 모르게 그만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증상과 현재 서양의학 치료의 명백한 한계에 대한 깊은 답답함과 좌절감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진지하게 들어주던 김민지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의학 서적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천마라는 약재가 예로부터 뇌 기능 활성화나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수백 년 전의 문헌 기록일 뿐이고 현대 의학적인 근거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만 김민지 씨는 혹시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불쾌하게 받아들일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박지훈 씨가 아내 김민지 씨의 말을 자연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천마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들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거나 동물 실험 모델에서 인지 기능을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초 연구 결과들이 국제학술지에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임상, 그러니까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꽤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처음 김민지 씨의 말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는 천마라는 것을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혹시 안다고 해도 그 특유의 미끌거리면서 물컹하고 이상한 식감 때문에 대부분은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 생김새나 질감 때문에 독초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도 났고요. 그저 수많은 민간요법 중 하나일 거라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일 거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저와 같은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자인 박지훈 씨가 객관적인 기초 연구 동향을 덧붙여 설명하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초 연구 수준일 뿐 임상적 근거는 아직 턱없이 부족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 정말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관련 논문들을 직접 찾아서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김민지 씨와 박지훈 씨의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에서는 어떠한 상업적인 의도나 과장된 믿음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리고 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운 제안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며칠 동안 연구실과 집에서 천마와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샅샅이 뒤지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친절하게도 관련성이 높은 기초 연구 데이터 링크 몇 개를 보내주었는데, 특히 동물 실험 모델에서 천마 추출물이 신경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손상된 기억력을 일부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는 전임상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용 기전이나 장기 투여 시 독성 연구 결과들도 꼼꼼하게 확인했죠. 물론 아직 인간에게, 특히 이미 알츠하이머가 진행 중인 제 어머니께 동일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치료를 총괄하고 있는 주치의와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라는 제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환자의 아들이자 보호자의 입장에서 제가 검토한 객관적인 기초 연구 데이터들을 제시하며 천마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주치의 역시 처음에는 당연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제 간절함과 제가 제시한 여러 편의 기초 연구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제임스, 아직 확실한 임상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자료들을 보면 심각한 독성 보고는 없는 것 같고, 기존 치료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보다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글쎄요, 영양 보충제나 식품, 예를 들어 차 형태로 아주 소량 시도해보는 것까지는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주치의의 극도로 조심스러운 동의 아닌 동의를 얻어낸 저는 즉시 박지훈 씨에게 연락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고품질 천마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한국의 특정 청정 지역, 바로 무주라는 곳에서 생산된 천마가 예로부터 품질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알려주면서 현지에서 직접 재배하고 가공하여 판매하는 믿을 만한 농업법인의 웹사이트 주소까지 세심하게 찾아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된 상세한 성분 분석표와 각종 품질 인증 마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천마 분말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한 지 불과 사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의 무주에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제 집까지 국제 특송으로 배송이 완료된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수포가 이렇게 빨리 도착하다니, 한국의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 시스템은 정말이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처음으로 천마를 우린 차를 내어드렸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입맛도 없으시고 기력도 없으셨기에 뭐라도 드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아보시더니 어머, 이 차는 향이 참 좋구나 하시며 별다른 거부감 없이 차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맛이 쓰거나 역하지 않고 흙내음 같으면서도 은은하게 달큰한 향이 도는 것이 어머니의 취향에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 어머니는 큰 부담 없이 매일 꾸준히 천마차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어머니를 낮 동안 돌봐주시는 간병인께서 어느 날 저녁 조금은 상기된 목소리로 제게 보고를 했습니다. 호너 박사님, 어머님께서 요즘 거실에 있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보시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전에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시는 날이 많았는데, 그리고 가끔이지만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그때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짧게나마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시거나 간혹 불안 증세를 보이셨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묻는 말에 힘없이 단답형으로 대답하시거나 때로는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 대화의 내용도 아주 약간이나마 예전의 어머니처럼 조리 있고 풍부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천마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너무 일렀습니다. 잘 알려진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혹은 우연히 그 시기에 어머니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신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꺼져가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계기로 저는 옆집의 박지훈 씨와 천마의 신경과학적 작용 기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학술적인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박지훈 씨의 해박한 지식과 연구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박지훈 씨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연구팀 동료들과 실시간으로 화상 회의를 통해 실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원격으로 일부 실험 설계를 함께 조율하며 공동 연구를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구에 활용하는 모습은 때로는 각자의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혀 다소 폐쇄적으로 진행되기 쉬운 미국의 일부 연구 환경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신선하고 진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천연물 기반 신약 개발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특정 질병과 관련된 대규모 유전체 코호트 연구 또는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꽤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초 연구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심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천마라는 특정 약제 자체가 가진 잠재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의 시스템과 첨단 인프라에도 큰 인상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 후 어머니는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인지 기능 검사와 외 영상 촬영 MRI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주치의 진료실에 들어선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러 인지 기능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 영상에서도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뇌 영역의 위축 속도가 이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고 신경염증 관련 수치 역시 약간 감소한 소견이 관찰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주치의 역시 이전 검사 결과들과 현재 결과를 번갈아 비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정말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이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이런 식의 뚜렷한 호전이나 진행 속도 둔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거든요. 혹시 최근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벅차오르는 마음을 안고 옆집에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러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가슴 따뜻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씨 부부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국에 계신 박지훈 씨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고운 빛깔의 한국 전통 문양 스카프들이 여러 개 보였고 김민지 씨는 박지훈 씨 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물의 주인공을 묻자 박지훈 씨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라서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작은 선물 하나에도 크게 기뻐하시거든요. 박지훈 씨의 말 속에는 어떤 과시나 의무감이 아닌 가족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깊은 사랑과 당연하게 여기는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언제나 연구와 학회 일정에 쫓겨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생신이나 기념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의 이런 가족 중심적인 문화,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이 어쩌면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질병의 회복 과정에도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진지하게 들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학회 발표 준비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는데 거실 소파에 늘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덜컥 겁이 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함께 계셨을 간병인에게 다급하게 어머니의 행방을 묻자 간병인은 멋쩍은 표정으로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서툴지만 또렷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임스, 네가 오기 전에 잠깐 앞에 있는 마트에 좀 다녀오겠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혼자서 외출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옆집 부부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동네를 찾아볼 준비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께서 동네 마트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작은 종이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외출이 힘드셨는지 약간 숨이 차 보이셨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밝고 뿌듯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서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며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미트 로프 해주려고 장 봐왔다. 기억나니? 이 동네 마트에서 파는 다진 고기가 제일 신선하고 맛있다고 네가 항상 그랬잖니. 봉투 안에는 정말로 미트로프를 만드는데 필요한 다진 고기와 양파, 샐러리 같은 채소 몇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부엌으로 가보니 싱크대 위에는 어머니가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손질해 놓은 다른 부재료들과 함께 놀랍게도 얼마 전에 옆집의 김민지 씨가 어머님 입맛 없으실 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라며 레시피와 함께 직접 만드는 법까지 알려주고 갔던 한국식 시금치 나물 무침 한 접시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미트 로프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마트에 다녀오시고 아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손수 준비하신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어머니의 뚜렷하게 호전된 상태와 수십 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깊은 모성애 앞에서 저는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나 기존 약물 치료의 효과만은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천마가 가진 잠재력과 더불어 옆집 김민지 씨와 박지훈 씨 부부가 보여준 인간적인 관심과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천마의 효과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엄격하게 입증하고 알츠하이머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절망에 빠진 전 세계의 환자들과 의료계에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과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고 평생을 뇌과학 연구에 헌신해온 의사이자 과학자로서의 제 책임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의 상세한 임상 사례 변화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옆집의 박지훈 씨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그동안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분석했던 천마 관련 국내외 전임상 및 초기 임상 연구 데이터들을 과학적인 근거로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일화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옆집 김민지 씨와 박지훈 씨 부부에게 제 계획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두 분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복하는 것을 넘어 이 놀라운 가능성을 의학계와 세상에 정식으로 알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길을 여는 것이 제가 두 분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씨와 박지훈 씨는 제 진심을 깊이 이해해 주었고 앞으로의 연구와 발표 과정에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따뜻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는 제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임상 연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공동 연구를 위해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확보한 다양한 천마 샘플들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샘플들 간의 핵심 유효 성분 함량이나 실제 세포 실험에서의 신경 보호 효능 차이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료, 즉 천마 자체의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명백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될 임상 연구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박지훈 씨에게 제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지훈 씨, 이건 단순히 특정 성분의 함량이 높고 낮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프랑스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테로와 개념처럼
천마가 자라는 토양의 특성이나 기후 조건, 심지어 재배하는 사람의 방식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최종적인 효능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실제 재배 환경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씨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침 한국에서 저희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파트너 연구팀이 무주 현지의 천마 재배 농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천마 재배 환경 조건과 실제 효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직접 한국의 무주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안이었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박지훈 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 생애 첫 한국 방문이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저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박지훈 씨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그 엄청난 규모와 첨단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입국 절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공항 전체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모습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곧바로 저희는 KTX 고속열차를 타고 목적지 주변으로 먼저 이동했습니다. KTX는 빠르고 쾌적했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농촌 풍경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르고 정돈된 눈밭과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버스를 갈아타고 목적지인 무주의 청정한 고랭지 지역에 위치한 천마 전문 재배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맑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진 푸른 산의 장엄한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약초라면 분명 도시의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곧이어 수십 년간 오직 천마 외길만을 고집하며 재배해 오셨다는 농장주 박씨 어르신께서 구수하고 정겨운 충청도 사투리로 저희 일행을 환하게 반겨주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투박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손에서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처럼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전혀 스스럼 없이 다가와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고 곧바로 저희를 자신의 천마밭으로 자랑스럽게 안내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허리를 굽혀 익숙한 솜씨로 삽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더니 땅 속에 정성껏 묻어둔 참나무 자목인 숙주나무에 마치 하얀 솜처럼 실처럼 퍼져나가며 활착한 뽕나무 버섯균, 즉 천마의 종균과 바로 그 옆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울퉁불퉁한 감자처럼 통통하게 자라고 있는 실제 천마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마라는 것은 말이여, 참말로 신기한 놈이여. 지 혼자서는 절대로 못 커. 꼭 이 뽕나무 버섯이랑 한 집에 오순도순 같이 살아야 하지만이 버섯이 보내주는 영양분을 얻어먹고 이렇게 클 수가 있단께. 아 글쎄, 식물인데 엽록소도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오로지 이 버섯이 저 참나무를 분해해서 주는 영양분만 먹고 자라는 아주 까다롭고 귀한 놈이여. 저는 그동안 책이나 현미경으로만 관찰했던 미생물과 고등식물 간의 복잡하고 신비로운 공생관계를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직접 확인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깊은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천마를 성공적으로 재배하기까지의 길고 고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굵고 좋은 참나무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베어 땅에 묻고 엄선된 종균을 정성껏 접종하고 천마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유지해주며 그렇게 꼬박 2년 가까운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비로소 땅속의 보물 같은 천마를 수확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땀과 기다림의 연속인 과정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속에서 다 썩어버릴까봐 걱정. 겨울에는 날이 너무 추워서 땅이 꽁꽁 얼어붙어 다 죽어버릴까봐 걱정. 정말이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어디서 병이라도 한 번 돌면 그의 농사는 그냥 통째로 망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놈의 천마 농사는. 박어르신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의 주름진 얼굴과 투박하지만 정숙한 손에서 천마 한 뿌리 한 뿌리에 고스란히 담긴 농부의 피와 땀, 그리고 오랜 기다림과 헌신적인 노고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다. 효율성이나 경제성, 생산성만을 최우선으로 따진다면 누구도 선뜻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을 텐데,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농부의 장인정신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심에 저는 진심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활동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교감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경이로운 합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박지훈 씨의 한국인 연구 파트너이자 무주 지역 천마의 과학적 효능을 연구하는 무주 천마 연구소 소속의 젊은 연구원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무주 지역에서 생산된 천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다양한 과학적 분석 데이터들을 알기 쉽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보호 및 창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유효 성분, 가스트로딘이나 에르고티오네인 같은 물질의 함량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천마나 유사 약재들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분석 결과였죠. 그는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무주 지역 특유의 독특한 고랭지 기후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토양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 농민들이 대를 이어 전수하고 발전시켜온 섬세하고 독자적인 재배 노하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박어르신 댁에서는 저희 일행을 위해 갓 수확한 신선하고 귀한 천마를 주재료로 이용한 다채로운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고소한 향이 일품인 천마를 넣어갓 지은 밥,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천마 생채 무침,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천마 튀김, 그리고 신선한 천마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만든 건강 주스까지. 그야말로 천마의 향연이었습니다. 특히 박어르신의 아내분께서 저희를 위해 따뜻하게 끓여주신 진한 천마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보스턴에서 어머니께서 "어머, 이 차는 향이 참 좋다며 처음으로 맛있게 드시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드시는 분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무주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을 통해 저는 이제 천마의 놀라운 효능이 단순히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몇 가지 특정 화학 성분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마가 뿌리내리고 자라난 무주의 청정한 자연환경, 그것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러낸 농부의 땀과 정성,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전승되어 온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와 경험까지 모두 포함된 그야말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결과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깨달음은 앞으로 제가 진행할 천마 관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팀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제가 한국 무주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들을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곁들여 상세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죠.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천마의 특정 유효 성분을 분석하고 정량화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마치 프랑스 와인의 품질과 특성을 결정하는 테로와 개념처럼 천마가 자라난 토양의 미네랄 성분, 고유한 기후 조건, 그리고 농부들의 전통적인 재배 방식 등 총체적인 환경과 과정을 함께 고려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제 주장은 처음에는 팀원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제가 무주 현장에서 직접 촬영해 온 생생한 영상 자료들과 현지 연구소에서 제공받은 환경 데이터들을 함께 제시하자 팀원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연구는 이제 더욱 심도 있고 다차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꾸준히 천마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무주에서 찍어온 푸른 천마밭 사진과 박어르신 내외분의 인자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리며 어머니께서 매일 드시는 이 차가 바로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귀하고 정성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라고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영상 속 풍경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도 무언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울림이 전해졌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의 연구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주산 천마 원료의 품질 및 효능 표준화 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 자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 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이는 국제학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발표 연단에 서서 먼저 제 어머니의 놀라운 임상 사례 변화 과정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저희 연구팀과 한국의 파트너 연구팀이 함께 축적하고 분석한 천마 관련 전임상 및 초기 임상 연구 데이터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감정에 호소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 이렇게 힘주어 강조했죠. 존경하는 동료 연구자 여러분, 우리는 기존 알츠하이머 치료법들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엄격한 전제하에 천마와 같은 천연물 유래 물질을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 접근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객석에 앉아있던 주류학계의 몇몇 원로 학자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론과 비판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규모 임상 연구, 근거가 부족하다. 단일 사례 보고를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발표하는 것은 과학자로서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라는 날카로운 지적들이었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답변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최종 결론이 아니며 앞으로 더 많은 대규모의 엄격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명백하게 존재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데이터들과 가능성들을 단순히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비과학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다친 마음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우리 모두 함께 쌓아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 논리 정연하고 소신 있는 태도에 객석에 있던 일부 젊은 소장파 연구자들과 학회 취재를 위해 참석한 몇몇 언론 기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학회장 내에는 천마의 가능성을 둘러싼 조용하지만 뜨거운 논쟁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학회 발표 이후 몇몇 주요 언론 매체와 의학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천마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때 혹시라도 대중들에게 과장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이나 확신에 찬 어조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대신 아직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 분야의 매우 유망한 후보 물질 중 하나라는 점을 일관되고 신중하게 강조했죠. 그리고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옆집 한국인 김민지 씨와 박지훈 씨 부부와의 우연하고도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들에게서 제가 깊이 느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려 깊은 배려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차가운 의학적인 이슈를 넘어서 따뜻한 인간적인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특히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 그리고 천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관련 온라인 환우 커뮤니티 등에서는 천마에 대한 정보 공유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 옆집 김민지 씨와 박지훈 씨 부부 역시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매우 신중하고 겸손하게 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 천마에 대한 한의학적인 배경 지식과 최신의 객관적인 과학 연구 동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덕분에 이 민감한 이슈가 자칫 상업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방향으로 왜곡되어 흘러가는 것을 현명하게 막아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임상 연구 프로젝트는 막대한 연구비 확보 문제와 양국의 서로 다른 임상 시험 규제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난관 속에서도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연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연구 재단과 뜻있는 제약회사에서 공동 연구에 대한 지원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혀왔고, 저와 박지훈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본격적인 임상 이상 연구 설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 및 호전되어 이제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가까운 주간 보호센터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시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옆집 김민지 씨, 박지훈 씨 부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 담소를 나누실 정도로 활동적이 되셨습니다. 예전처럼 밝고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피어나는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공시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속으로 더욱 다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끈질긴 노력과 전 세계 환자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결실을 보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임상 이상 연구의 중간 결과 분석 보고서가 나온 날이었죠. 저와 박지훈 씨, 그리고 양국의 연구진들은 숨죽이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환자 그룹은 위약을 투여한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객관적인 인지 기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결과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특정 유전자형 APO이사 변이 유전자를 가진 고위험군 환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까지 입증된 셈이었죠. 이 놀라운 중간 결과가 저명한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긴급 발표되자 학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던 많은 학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제시된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침묵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죠.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운 기회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무렵 미국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던 원로 배우 한 분이 자신이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국산 천마를 꾸준히 복용한 뒤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어 다시 연기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연을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여 눈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 유명인의 실제 경험담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천마는 더 이상 단순한 건강 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의 영역을 넘어 알츠하이머 정복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그 다음 달에 터져나왔습니다. 저와 박지훈 씨, 그리고 한국 연구팀의 핵심 연구자들이 지난 몇 년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 의학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에 무려 표지 논문으로 게재된 것입니다. 저희 논문은 천마의 핵심 유효 성분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시냅스 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작용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명확히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잘 설계된 임상 연구를 통해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CNN,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연일 동양의 신비, 현대 과학의 힘으로 마침내 증명되다. 알츠하이머 정복의 새로운 서광, 한국의 기적의 뿌리 천마의 세계가 주목하다. 하버드 의사와 한국 연구진의 아름다운 협력,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하다. 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관련 뉴스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천마, 특히 그 중에서도 최상급 품질로 인정받는 한국의 무주 천마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물론이고 천마를 원료로 한 신약 개발 경쟁의 글로벌 제약사들까지 앞다투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주 지역 농가에는 전 세계에서 주문 전화가 쇄도했고, 귀한 무주 천마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제 연구실과 옆집 박지훈 씨, 그리고 한국의 공동 연구팀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편지, 그리고 희망을 얻었다는
눈물 어린 이메일이 매일같이 수백 통씩 쏟아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를 비롯한 각국의 의약품 규제 기관에서는 천마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신속 심사 절차 도입을 서둘러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제 이름이 노벨 생리의학상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성공과 쏟아지는 찬사 앞에서 저는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겸손해졌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의 고통이 시작이었고 옆집 김민지 씨와 박지훈 씨 부부의 따뜻한 관심과 용기 있는 제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름 모를 무주의 농부들이 수십 년간 묵묵히 흘린 땀과 정성 그리고 한국 연구진들의 뛰어난 역량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때마다 이 점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며 이 성공이 가져다 준 더 큰 책임감을 깊이 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후속 연구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천마의 효능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는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김민지 씨, 박지훈 씨 부부와 함께 다시 한국의 무주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박 어르신을 비롯한 천마 재배 농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답니다. 어머니를 한국에 모시고 온 김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가고 싶은데 어떤 음식이 저희 어머니 입맛에 맞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